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또다시 모두 하락을 했죠. 나스닥은 벌써 5거래일째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S&P 500은 전 섹터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우는 0.84% 하락, S&P 500 지수는 0.57% 하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4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어제도 역시 장 초반에는 반등을 보이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더 힘이 빠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뒷심이 좀 부족해지고 있고 9월 들어서 약세장을 연출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월은 역사적으로 항상 약세장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각인시키게 될지 아니면 반등을 보여줄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요. 자,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가오는 FOMC 회의 때 이 페드의 테이퍼링 발표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한동안 변동성도 커지고 투자 심리도 다소 위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슈는 미국의 8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치가 나왔죠. 시장의 예상치는 5.4%였고 전달이죠. 7월달 CPI 역시 5.4% 상승을 했었는데 8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보다 다소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에 그치면서 지난 1월 이후로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가파르게 상승하던 물가지수가 다소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금리도 급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급등이 추세적인 상승이 아닌 일시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빠졌죠. 인플레이션이 다소 꺾인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로 페드의 테이퍼링을 늦출 수는 없다는 그런 분석이 깔리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모든 초점은 FOMC 회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보다 시작할지 말지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페드의 테이퍼링 발표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 금융주들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성장주들에게는 다소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한 번 더 이 투자의 패턴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요.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좀 더 탄력 있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기업의 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죠. 현행 21%에서 최대 28%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8%까지는 통과가 안 될 것 같고 적절한 수준인 25% 내외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상된다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예상치보다 낮게 인상이 된다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장의 충격은 덜할 걸로 보이고요. 이것이 한 가지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부양책을 통한 인프라 법안이 곧 통과될 전망인데 자, 3조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4천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하지만 이 인프라 법안도 찬반이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통과가 될지 조정이 되어서 통과가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자, 만약에 문제 없이 통과가 된다면 시장은 또다시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장에는 변동성도 많고 이벤트도 많은 상황이라서 많이 오른 주가는 다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큰 하락세는 아니지만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18% 상승했고 이달 들어서만 1.8% 정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락세로 꺾였다고 보기는 아직 좀 이르죠. 18% 쉼없이 상승을 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S&P 500,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나스닥 상위 1위부터 10위에 집중 투자하는 미국 테크 탑 1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까지 자,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루 이틀 투자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노후자금이나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지수 추종 ETF를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난해 수익률 1위를 기록했던 2차전지 펀드에서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간 2차전지 대표 펀드죠.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2차전지 테마,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 펀드에서 총 7천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자, 특히 코덱스 2차전지 산업에서 3,280억 원 가량의 현금 유출입이 이루어져서 같은 기간 현금 유출입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펀드의 특징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등의 대형주 비중이 다릅니다.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그리고 중소형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인데요. 자, 최근에 배터리 3사 등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습니다. 배터리 화재와 분할 등의 이슈로 묶여있는 이 배터리 3사 비중이 높은 펀드의 수익률은 높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자금이 더 이탈한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에서 자금 이탈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해야 할 텐데 개인은 더 빠져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기관에서 같은 기간 1586억 원치를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액에서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더 많이 빠진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역시 대형주 비중이 가장 높은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이 가장 덜 올랐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펀드나 ETF에서의 자금 유출이 2차전지 테마의 열기가 식거나 산업의 전망이 좋지 못해서가 아니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소재 부품주를 사려는 것으로 보여서 산업 전반의 성장성을 우려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2차전지 시장을 너무나 좋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한국과 중국이 배터리와 함께 2차전지 소재 부품까지 장악해 나갈 것으로 보여서 장기적인 성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에 이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총 33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이 되고 연간 15만 대분 이상에 달하는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감안해서 생산 능력은 30기가와트시까지 최대 3배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NCM, 이 삼원계 금속과 출력을 높여주고 화학적 이 불안정성을 낮춰줄 수 있는 알루미늄을 추가한 NCMA 리튬이온 배터리셀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자, 국내 배터리 3사는 NCM과 NCMA 이 삼원계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죠. 중국의 리튬 인산철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장 모두 적절하게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LG 엔솔의 배터리 화재 이슈가 있긴 했지만 전기차와 2차전지의 성장성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구조적 성장으로 들어간 만큼 크고 작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의 발전과 이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면 중국에는 CATL이 있죠. 세계 1위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 CATL이 135억 위안 하나로 약 2조 4,600억 원을 투자해서 장시성 이춘시에 신형 배터리 생산 제조 기지 및 탄산 리튬 등 이 배터리 소재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장시성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춘시는 아시아 리튬 도시라고 불릴 만큼 세계 최대의 리튬 운모 광산도 있고 특히 이곳은 2010년 중국 최초로 리튬 산업단지를 조성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리튬 매장량만 약 250만 톤으로 산화 리튬 가채굴량, 채굴을 할 수 있는 양이죠. 이 중국에서 31%, 전 세계에서는 12%를 차지할 만큼 정말 상당한데요. 자, CATL이 이곳에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장시성에 이 풍부한 리튬 자원을 활용하고 생산, 운송 비용까지 낮출 수가 있어서 앞으로 경쟁력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공급망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배터리 업체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CATL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이 소재를 조달할 수가 있게 되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ATL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30% 이상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용 전지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친환경 이 자동차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도 늘어나면서 실적도 크게 좋아졌는데요. 작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났고 순수익은 22%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지원한 보조금도 11억 위안으로 2020년 비해서 76% 대폭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확실히 이 중국 정부에서도 인터넷과 클라우드 업체들의 규제는 심한 반면에 이 제조업, 특히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 반도체의 성장은 이 미국의 제재로 둔화됐지만 에너지 패권에서만큼은 절대로 미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CATL을 비롯한 중국의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기업과 산업이 앞으로 얼만큼 성장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도 이어가야 할 것 같고, 한국과 중국 시장 모두 보다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